가상의 사례를 한번 가져왔는데 제가 이게 김양훈 변호사님 쓰신 이제 청년 변호사 취업을 전문 변호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이 책 자체도 되게 괜찮은 걸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가상의 사례라서 두 분 변호사님 좀 역할을 가상의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벌써 뛰어와서 대표님, 저희가 특별송달 신청을 했는데요. 무슨 사건이죠? 아참 윤송철 사건이요. 그거 저희가 특별송달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장 송달이 하도 안 돼서 법원직원한테 알아봤는데요. 법원직원이 일이 바빠서 깜빡하고 보정 명령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직원이 곧 보정 명령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보정 명령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 보정 명령 내용대로 주민등록 처분 발급받아서 다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송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전화했더니 법원 직원이 바뀐 거예요. 이 불필요한 상황을 계속 설명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는 거지?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법원 직원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 주민 초반의 주소 말고 영업소 주소로 보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 되면 특별송달을 받아주겠다는 거죠. 민사소송 규칙과 법원의 보정 명령대로 해서 안 되면 특별송달이 바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미친다. 저걸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경우는 되어야 할 텐데 왜 법원 직원이 안 된다고 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건데요? 대표님이 수고스럽시겠지만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죄송스러워서 망설여집니다. 내가 뭘? 대표님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좀 빨리 말해봐요. 바빠 죽겠구만. 부장판사님께 전화를 내가 부장판사한테 전화해서 법 규정대로 빨리 특별 송달 해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네, 바로 그겁니다. 삼천포로 빠져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막상 뜰대기를 치는구나. 그런데 왜 이제야 그 소리를 하죠?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다. 그거 있구나. 이런 씨. 판사실 전화번호 어떻게 되나? 참 전화번호 김대리 거기 미사 몇 미사부죠? 이 사안에서 문제점이 뭘까요? 여기 고소 변호사가 결론부터 얘기를 했었으면은 특별송달 해달라는 신청을 이제 법원에 전화를 해서 빨리 좀 해달라라는 결론부터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설명 안 해야 될 사안이죠.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 정당화라고 할까요? 자기가 어떤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대화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번 구성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윤송철 사건 판사님께 전화 한 통 해주셔야겠는데요. 왜요? 윤송철 사건이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 송달 요건이 되는데 법원 직원이 거부하면서 서류 보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이 늦어져서 의뢰인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 판사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민사소송법에는 뭐라고 하게 되어 있고 이 사안은 그렇다 하니까 주민 초본 발급된 것으로 송달을 수차례 했으면 이제는 특별 송달 요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사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판사님 성함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해도 그 페이지가 지금 2페이지 꽉 찬 그런 대화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결국에 그러면은 회사 생활은 이제 보고가 처음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보고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확실히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점 하나랑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보고라는 거는 상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설득해야 되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보면 되게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법무부가 장황하게 뭐 어떤 법무팀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제시는 하는데 과연 그걸 듣는 상사가 특히 법률 전문가 아닌 사람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는 정보 전달성 보고가 있고 의사 결정성 보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 결정성 보고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자신의 의견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결론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어서 의사 결정권자가 승인만 하면 바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보고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무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게 리스크가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게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신의 선택한 방법이 리스크는 있다, 어느 정도 이런 고지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를 고지만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 피해는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사장님이 상의했을 때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제가 모셨던 CEO들은 일이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의견대로 일을 진행해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네가 의견을 잘못 제시해서 그렇지 않냐라고 추궁하신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이제 그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습득해서 일을 해서 판단을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CEO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제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좀 제가 혼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의 이제 내용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보고의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는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길이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사안을 극단적으로 늘려서 진짜 프레젠테이션 20-30장씩 1시간씩 이렇게 제가 하듯이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뭐 예약을 사가지고 사장님 집 들어가서 보고하는 거 말고 그냥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길에 우연히 만나서 사장님 인사를 하는데, 후보 인사를 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그냥 업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공정조사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게 모르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사장님 세워놓고 제가 한 10분씩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20-30초 정도의 간단한 이 사안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슈가 뭐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20-30초 정도 엘리베이터 피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길이 줄여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보고의 길이를 조절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메일인데요. 저는 이메일은 자신의 직업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잘 쓰는 사람이 제 경험상 일도 잘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메일은 제가 볼 때는 제목만 봐서 바로 그 내용이 유추될 수 있는 그런 이메일이 가장 좋은 이메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에는 저는 발신부서를 표시했습니다. 그 대괄호를 넣어서 이걸 법무, 어디 법무, 회사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메일을 쓸 때 보통 이제 외국인들 표현을 하시는데 RE라고 해서 E라고 해서 어디 무슨 사안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해서 연관 사안들을 표시해서 제목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제목만 봐도 어디 부서에서 발신을 했고 이 메일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이다라는 바로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신자가 다수인 그런 메일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누구에 대한 메일인가, 이 액션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 부장님 이런 식으로 김 부장님께 재무팀 김 부장님께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되는지 반드시 첫 문장 그 사람이 내가 내한테 쓰는 메일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첫 문장에서 수식자를 쓰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C를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참조를 활용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조를 잘 활용하게 되면 유관부서를 이제 다 넣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진상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신자의 상급자를 CC로 넣게 되면은 그 발신자에 대해서 굳이 이 사안에서 계속 우리가 중간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발신자에 대해서 발신자의 상급자에 대해서 중간 보고 역할을 대체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신자의 상급자를 같이 CC로 넣게 되면은 수신자가 일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 상급자한테 좀 추궁을 할 수 있는 수신자에 대한 압박 수단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메일에는 제가 숫자를 뭐 1, 2, 3 아니면은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이메일을 어떤 일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두리스트를 한 3개 정도, 3개가 가장지 사람들이 머리 인식할 수 있거든요. 3개 정도 딱 찍어서 1, 2, 3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면은 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